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해하기 어려운 까다로움, 영재아동의 정서적 취약성과 미성취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취약성이 뭘까요? 뭔가가 약하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훨씬 더 문제가 생길 위험 요인이 많다는 뜻입니다. 즉, 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보통 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높다는 거죠. 예전에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에서 영재판별 시험을 감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어린 연령의 영재들을 선발하는 과정이었고요. 그때 수학 영재를 관찰한 적이 있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 이제 자신이 요즘 심취하고 있는 그런 연구 소재에 대해서 다른 아이들한테 그 그룹 과제를 하는 과정에서 막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끊임없이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관심을 안 보이다가 이제 얘가 자꾸 자신의 이야기를 너무 이제 몰입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만하라고 좀 짜증을 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아이가 움츠러들면서 얼어붙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내내 그 활동이 이어지지 못했고 이 아이는 의기소침해서 활동에서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거의 다른 활동으로 이어지지를 못했습니다. 매우 안타까웠는데 물론 다행스럽게 워낙은 걔가 수행했던 개인 과제가 뛰어났었기 때문에 결국 영재로 선발이 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우수한 아이였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 영재성이라는 것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그 어떤 사회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재능을 이렇게 발현을 하고 그 과정에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딪힘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이 과정에서 일반 아이들에 비해서 영재성을 가진 아이들이 좀 더 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예민한 까다로운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어떤 부분들을 유의해서 아이들을 지도해주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재교육 초기 연구자였던 터만과 오든 같은 경우에는 영재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서 오히려 더 정서적이나 또 행동 조절 면에서도 우수하고 모범적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홀링월스 같은 학자들은 고도 영재들에게서 정서적 민감성과 불안감이 아주 높다, 또 완벽주의로 인해서 얘네들이 굉장히 큰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부적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돌봐야 한다. 그리고 정신건강에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영재성을 가진 아이들이 모두 다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다, 오히려 모범적이다 이렇게 일반화하기보다는 영재성을 가진 그 아이들의 그 영재성의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분명히 크기는 합니다. 그리고 분야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데 일반 아동에 비해서 영재성을 타고난 아이들이 좀 더 정서적으로 취약성이 있는 것으로 아주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입증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영재 아동에게 있는 정서적인 취약성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게 미성취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예방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떤 그 정서적 취약성이 있는지 아셔야겠죠? 네, 오늘 전체적으로 그 취약성 7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텐데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죠. 첫째, 발달의 비동시성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 비동시성이라는 건 불균형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몸은 아직 어린데 뭐 신체, 인지, 정서, 사회적 성장 이런 것들이 또래에 비해서 비슷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인지는 굉장히 높고 정서적인 부분들도 매우 예민하고 근데 이제 신체적인 건 어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 집어 던지거나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관계하는 데 있어서도 인지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데 정서적으로나 사회적 성장 부분에서는 오히려 일반 아이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아이는 그게 발달이 더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차가 크기 때문에 비동시적으로 발달을 하다가 보니까 불안정한 상태에 있게 되고 이로 인해서 또래들하고 어울리는 과정에서 조금 이상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고 자기 스스로도 또래들과 조금 다른 느낌들을
받다 보니까 움츠러들게 되면서 학교에서 또는 유치원에서 적응을 잘 못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내향적 성격을 들 수 있는데요. 영재아이들은 또래들에 비해서 지적 수준이나 흥미, 관심이 굉장히 독립적이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혼자서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맞춰가면서 기다려가면서 이렇게 온순하게 받기보다는 자기가 하려고 한 것들을 끝까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부딪힘이 많겠죠. 그러니까 이 내향적 성격이라는 건 안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그 어떤 내면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독립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것들이 너무 강하다가 보니까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혼자 개인적으로 하는 활동들을 더 선호하고 몰입해서 하는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점점 내향적인 성향들이 발달을 해서 그래서 주변 사람들하고 대화하거나 어울리는 게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영재들이 상당히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또래 관계에서 다양한 그런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낄 수 있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서야 할지 이 부분을 잘 모르니까 그 자리에 가기가 싫어지고 하다 보니까 학교라든지 뭐 아니면 그 어떤 유치원이나 어떤 또래들하고의 어울리는 그 과정에서 자꾸 혼자놀이를 하는 그런 성향들을 보일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는 정서적인 민감성과 과흥분성입니다. 이건 정서적 민감성이라는 것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적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흥분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정서적으로 예민하거나 강렬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떠한 뭐 그 그림을 봤는데 그 그림이 나한테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면 그걸 꿈을 꾼다던가 계속 무섭다고 그 그림 때문에 거기를 못 가겠다고 한다던가 이런 일들이 나타나죠. 보통 다른 아이들 같으면 괜찮은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느냐,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이들의 경우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그 바이러스 관련해 가지고도 뭔가를 교육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을 받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가 마치 자기를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과흥분적인 생각이나 상상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너무너무 강하게 강렬하게 다가오다 보니까 이것이 좋은 쪽으로 가면은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하고 남들에 비해서 훨씬 더 섬세한 그 표현을 할 수 있는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왜 굳이 저 자리에 못 앉고 그리고 저 그림이 있기 때문에 무섭고 꿈을 꾸었고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경우, 그럼 굉장히 너무 왜 우리 아이는 이렇게 어렵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네 번째로는 완벽주의와 과도한 자기 비판을 들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라는 건요, 보통은 이제 아이들 스스로가 자기 그 욕구, 자기가 기대하는, 자기가 바랐던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 그게 충분하다고 느끼지 않다가 보니까 더 될 때까지 하려고 하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다른 거 하고 있는데 끝까지 이걸 하겠다고 하면서 울면서 매달리고 다른 활동으로 전이가 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또래랑 같이 하면서 타인에게 완벽주의를 작용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자기에게 완벽주의를 발동할 수도 있지만, 다른 친구랑 같이 활동을 하는 데서 다른 친구가 대충대충 한 모습이 너무 화가 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친구한테 험한 말을 하게 되다 보니까 친구랑 관계가 안 좋아지게 되는 결과를 내죠. 그러니까 완벽주의로 인해서 과도한 자기 비판이나 타인 비판, 또는 타인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자기가 그림 작업을 할 때 친구들이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던가 뭐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또래 관계가 안 좋아지고 그 다음 환경들이, 교육들이 이어지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또 정서적 취약성으로 위험 회피 요소를 들 수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영재 아이들이 도전을 하는 것도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실패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반 아이들에 비해서 더 정확하게 인식하고 감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친구에 비해서 더 잘할 수 있는지, 잘 못하겠다 싶으면 나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 하면서 돌아가요. 사실은 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런 거를 전부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피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위험 회피 현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육에 제한이 따르는
경험 기회가 좀 더 축소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조금 더 자기가 뭔가 앞서서 친구들을 리드할 수 있는 입장에 서면 하고, 그렇지 않은 위치에 가면은 의기소침해지고 의욕을 상실하며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위험 회피 요인도 굉장히 중요한 정서적인 취약성 중에 하나입니다. 여섯 번째는 다재다능함을 꼽을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재능이 풍부하다가 보니까 영재성을 가진 아이들이 이제 한마디로 썰미가 좋죠. 그래서 여러 가지에 관심도 많고 호기심도 많고 또 실제로 배우면 잘 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배우고 싶고 저것도 배우고 싶고 하다가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유아 같은 경우에는 자신 체력이 되지를 않으니까 꾸벅꾸벅 졸면서 쓰러져 가면서도 자기 뭘 하겠다고 꼭 다 배우겠노라 이래서 도대체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굉장히 고민하는 그런 부모님들 많으시고, 또 초중고 아이들 중에서도 이 아이가 워낙은 흥미가 다방면에 있다가 보니까 공부를 하는데 시간을 충분히 몰입하지 못하고 이것저것들을 너무 하러 다니는 게 많으니까 부모님이 걱정이 되는 거죠. 실제로 다재다능함 때문에 영재성이 제대로 꽃 피우지 못하고 굉장히 조금 뭐랄까 다양한 그런 잡기로 끝나는 경우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너무 발산적으로 다재다능하게 하는 것보다는 호기심과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아이에게 모든 것들을 부모님들이 계획하고 이런 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지만 반드시 해야 할 것과 그리고 아이가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을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하고 함께 그것을 준수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실존적 우울감으로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상과 현실 간의 간극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들에 비해서 굉장히 왜 이게 실제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끼리도 약속을 했는데 왜 저 친구는 그걸 지키지 않는지, 사실 현실에서는 굉장히 많이 모순 덩어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가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화를 내게 되고 우울감에 빠지게 되고 사회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게 되거나, 심지어는 자신이 어떤 신체적 정신적 변화기가 일어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기대와 현실이 따라지지 않을 때 거기서 오는 정서적인 그런 위기의식이라든지 그런 우울감으로 인해서 아주 고도 영재들 중에는 이걸로 인해서 자살 시도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재성이 아주 높은 고도 영재 아이들의 경우는 더 세심하게 봐줘야 하겠고요. 그리고 일반 영재들의 경우는 그래도 보통 아동에 비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가 보니까 가장 리더십도 잘 발휘하고 이런 아이들은 일반 아이들에 비해서 약간 높은 정도의 수준에 있는 아이들이 가장 성취하기에 적합한 최적의 그런 어떤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좀 더 고도로 올라갈수록 간극이 일반 아이들과 크다가 보니까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아이들의 정서적 취약성으로 인해서 미성취 영재로 전락하게 되는 거 우리가 예방해야겠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여러분들 인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영재성을 가진 아이들은 본인이 이걸 타고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인정하면서 그 아이가 보이는 부분에서 수용을 해주되 왜 이런 부분들이 이런지에 대해서 아이에게 상처받지 않게 비폭력적 대화 방법으로 아이에게 이런 부분이 너에게도 이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 중에 이런 친구 있었어요. 너무 보고 싶은 책이 있어서 수업 시간에 내내 그것을 보고 있다던가, 학교 끝나고 나서 분명히 학원을 가기로 한 아이인데 학원차를 안 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없어져 가지고 엄마가 얘를 찾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도서관에서 빌렸던 책이 너무 궁금해서 학교 그 뒤편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어둑어둑해졌는데 그 자리에서 애가 책을 보고 있고 가방이 이렇게 입이 벌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그 자리에 앉아서 주저앉아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게감으로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일반 아이랑 좀 다른 거죠. 워낙은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인지적인 부분들과 그 아이의 어떤 과흥분성, 그리고 읽고 싶었던 그 책에 대해서
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자기가 다음 스케줄이 무엇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가방은 벌렁 열린 채로 그걸 앉아서 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이 아니니까 엄마가 그 자리에 앉아서 엉엉 울었다는 얘기를 이제 저한테 상담 와서 말씀을 하실 때 제가 그것을 격려해 드리면서 어쩔 수 없이 아이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아이를 수용하면서 이런 부분, 네가 책을 너무 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엄마에게 이럴 때는 보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노라. 전화를 해준다거나 어떤 식으로 약속을 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가용 가능한 그 아이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약속을 하면서 격려와 지지 가운데 긍정적으로 분화해 가도록 이렇게 정서적인 취약성이 아주 어릴 때는 굉장히 강하게 있지만 이것들이 점점 사회화가 되면서 조절력도 높아지고 스스로가 성장을 하기 때문에 따뜻한 인큐베이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아이들의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까다로움, 정서적 취약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미성취 현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정, 수용, 격려와 지지, 긍정적인 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따뜻한 인큐베이팅이 되고 그런 인큐베이팅 하기 위한 전문성에 대해서는 또 다음 강의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